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제 북한은 대규모 열병식을 보였죠. 아주 놀랍더라고요. 야, 얘네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긴 한데 원래 반응이 없었죠. 그러다가 기습적으로 자정에 시작을 했는데 진짜 골 때리죠. 북한이란 놈들이 진짜 이 괴랄한 놈들이기는 해요. 자정에 이 퍼레이드를 한다는 게. 그런데 저는 여러 장비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게 있죠. 바로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하고 그 다음에 ICBM 그리고 SLBM입니다. ICBM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터컨티넨탈 밸리스틱 미사일이고요. SLBM은 서브머린입니다. 즉 잠수함에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머린 런치 밸리스틱 미사일이에요. 이 잠수함에서 쏘는 게 또 이게 엄청나게 위협적인 이유는 일단 잠수함이 한번 자망을 해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면은요, 얘가 어디를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요 보시는 게 요게 장보고급 잠수함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신형 잠수함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얘네들이 6호급 혹은 그보다 더 이상의 이 잠수함을 구축을 해서, 야,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얘네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자망을 해버리면은요, 이 찾기가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어지간해서 잠수함을 탐지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일본이요, 걔네가 P3C가 120대인가 있잖아요. 얘들은 섬나라고 그냥 바다를 둘러싸니까 잠수함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그냥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잡기가 어려운 게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이 대표적으로 비대칭 전력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SLBM을 이번에 선보였다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죠. 지금 보시는 것이 이번에 새로 등장한 ICBM인데요. 과거 화성 15호에 비해서 일단 바퀴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11축 바퀴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한쪽 면이 11개가 있는 거죠. 축이 11개니까. 그러니까 바퀴는 22개, 22륜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요, 많은 분들이 이게 스쿼드 텔처럼 이동형 발사대로서의 기능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지금 이 미사일은요, 단순히 크기만 키운 게 아닙니다. 길이도 길어졌고 또한 지름도 굵어졌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보이는 저 탄두 부분에는요, 탄두를 더 많이 실을 수 있겠죠. 여러분, 지름이 늘어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미사일이 전체적으로 최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거리 자체도 증가를 하는데, 지름이 늘어난다는 것은 탄두 부위의 공간, 룸을 많이 형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를 뜻하냐면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것은 얘들이 저 다탄두에 각각의 추진체를 달아서, 즉 2차 추진체는, 왜냐하면 다탄두니까 표적이 다양하겠죠. 각각의 표적에 날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탄두를 달았을 때 필요한 기술이 바로 PBV라는 기술인데요. PBV라는 건 뭐냐면 포스트 부스팅 비클입니다. 즉, 저 큰 몸체로는 일단 궤도를 갖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10,000km 이상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2차 추진은 뭐냐면 그때부터 다탄두니까 각각의 탄두마다 표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까지 가는 추진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PBV라고 해요. 그래서 이 PBV는 결국은 저 미사일을 보면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PBV라는 게 작동을 해가지고 이 포스트 부스트 비클이 탄두를 물고 그러고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확하게 표적에 다양하게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기술인데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과 아울러 이 PBV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북한의 ICBM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됐다고 봐야겠죠. 특히 화성 15호에 비해서 매우 사거리가 길어졌어요. 연장도 길어졌고 부피도 커졌고,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타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실 제가 더 걱정을 하는 거는요, 다음 보여줄 사진에 나오는 거지만 SLBM이에요.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와, 이거는 정말 지금 북한 애들이 미국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고 딜을 치는 이유는 얘네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하고 짜서. 그게 바로 ICBM입니다. 야, 여차하면 진짜 이 핵에 다탄두 핵 미사일을 미국으로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그냥 본토에 뭐 워싱턴 DC 뭐 막 몇 군데를 그냥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황당한 게 미국도 사드를 본토에 배치를 해야 될 입장인 거예요. 지금 미국은 사드를 본토에는 훈련용으로 놓고 지금 해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긴급한 우방국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사드가 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 지금 ICBM이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미국도 사드를 본토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돌아버리는 거거든. 여러분, 미국이 왜 쟤네들이 국제사회에 저렇게 분쟁에 개입하면서 저렇게 힘을 부릴 수 있냐면 아직까지 본토가 침공을 당한 적은 없어요. 미국이. 그걸 믿고 있는 거거든. 왜? 본토로 침공하려고 그러면 멀잖아요. 그 전에 차단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미국이 자기네들 자국은 본토 침공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욕망하고 과감하고, 그래서 미국이 전략 폭격기라든지 이런 수송기라든지 이런 게 발달해 있는 거예요. 즉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본토에서 싣고 가버리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미국 본토가 굉장히 위험한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누구한테? 북한한테. 옛날에는 북한까지는 상대 요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쟤네까지는 아니야. 러시아하고 중국 정도로만 상대하고 그냥 기권하게 텐션을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면 지금은 달라진 거죠. 자, 이 SLBM은요, 일부러 보여주려고 지금 차륜형 트럭 위에다가 올려놓은 건데요. 이 북극성 4A, 이 모델은 이것도 옛날보다 더 지름이 커졌습니다. 이건 무슨 걸 뜻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름이 커졌다는 건 최적이 전체적으로 커지니까 탑재 연료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거리가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게 지름이 커졌다는 거는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탄두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자꾸 지름이 넓어지느냐? 지름은 좁은 상태에서 앞으로 쭉 길게 넣으면 안 되느냐 그러는데 지름이 넓어야지, 아직은 기술상 지름이 넓어야지 그 탄두를 조금 넓게 분산시켜서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도 앞뒤로 묻혀놨다가 갑자기 뭐 불발이 나거나 하다가 거기서 또 발사하는 중에 어떤 그 아밍 무장 조건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폭파하고 그러면 쏘다가 자기네들 큰 위험이 나기 때문에 탄을 아무튼 이렇게 일종의 횡렬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넓어지면 횡렬 배열이 되겠죠. 지금 저 미사일을 잠수함에 싣고 자망을 해버리면 지구상 어디를 가는지, 바다에 어디를 가는지는 알기가 도저히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P3C 120대를 두고 하는 이유도 얘들이 도대체 이게 어디에 갈지 모르고 너무 두렵기 때문에 전 해역에 걸쳐서 대잠 작전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일본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잠수함이. 그러니까 이 잠수함에 대한 대잠수함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얘네들이 이거 몰고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나가가지고 미국으로 쏴버리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에서도 미사일 방어를 하겠죠. 미사일 방어를 할 때 도대체 이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온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두려움인 거예요. 결국 미국도 본토 방어를 위해서 다시 얘네들도 본토 방어를 위한 탄도탄 미사일을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드나 SM-3 그리고 패트리어트를 더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미국으로서도 엄청 부담인 거죠. 북한은요, 끊임없이 비대칭 전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몇몇 차량 전문가라든지 미사일 전문가들께서는 지금 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쇼다. 지금 더 길이가 길어지고 지름이 굵어진 거는 그냥 모형이지 저게 실질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쟤네들이 그동안 꾸준히 미사일 기술을 개발해 왔고요. 저는 북한이 왜 미사일 개발할 기술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이것도 저는 조금 약간 특이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지난 40년 동안 끊임없이 미사일을 개발해 왔고 핵 무기를 개발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적된,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북한이 여기까지 왔는데 왜 북한이 미사일 기술이 없고 핵무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저 차량도 마찬가지인데 차량이 이 미사일을 이렉션 시키는 것, 즉 기립시킬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이드롤릭 파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미사일을 기립시키는 거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죠. 이번 북한 열병식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정말 너무나도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 뭐 최신형 전차라든지 특히 전술 미사일 같은 것들도 좀 무서워 보이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동 차량 이런 것들도 저는 좀 무섭게 생각은 해요. 특히 보병 각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하는 이 보병 개인 화기, 그다음에 뭐 소음기나 소염기, 야시경, 그다음에 개별 무전기 등도 굉장히 저는 걱정인데 이 미사일 ICBM은 왜 무섭냐면 바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대등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요, 얘네들은 대한민국을 협상의 대상으로도 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핵탄두를 탑재하고 미국의 다탄두를 날릴 수 있는 능력이면 한반도에는 뭐 그냥 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예 민족이나 동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적으로 보고 깔아 뭉개버린다고 생각하고 쏴버리면 대한민국 어쩔 거냐고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쏜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사드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사드 미사일을 빨리 한두 개라도 더 들여놔야 인구 밀집 지역에서 최대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이번 열병식을 보면서 저 ICBM과 SLBM을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이렇게 방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